안녕하세요. 3월 13일 월요일 오후 9시 53회 힐링 토크쇼 호응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IT 크리에이터 달세 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달세 님 짧게 인사해 주시죠. 음. 예, 안녕하세요. IT 쪽에 정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SNS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달세입니다. 문버드고요. 문버드로 지금 SNS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세 님을 어색하네요. 작년부터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아, 네. 현생 일도 워낙 바쁘시고 이래 가지고 네. 참 2개월 전에 이렇게 확정을 받고 아, 이렇게 맞아요. 오늘 모시게 2개월 돼서 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예. 제 네. 초대 손님은 대체로 한 2 개월쯤 전에 아, 약속이 됩니다. 인기가 예. 너무 많으세요? 아이고 별말씀을요. 예. 자 와 주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나아빠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워낙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죠. 해모프님, 옹팡이님, 마론키아님, 키크나이님, 우리님, 요가파이어님, 진짜 닉네임은 힘쌤님, 귀여운놈님, 사노라메님, 소소비마님, 비마님도 오셨네. 이렇게 14분이 시작부터 같이 하시겠습니다. 달세님, 네. 문버드 네. 이게 닉네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에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요? 어, 사실 문버드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읽다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원래 블로거거든요. 한 10년 네네네. 넘는 블로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쓰인 이름이 달세라는 이름이고 달세는 사실은 IT 이쪽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주제이긴 한데 사실 달세라고 이제 정한 이유는 제가 인사동에 달세는 달만 생각한다라는 인사동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게 제가 20살 때부터 좋아를 했거든요. 네. 20살 때 처음 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닉네임을 계속 그거를 사용했던 것 같고 IT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달새는 달만 생각한다. 그것도 전윤성 님 작품인가? 전윤성 님이 간판 이래 특이한 이름 지어 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예. 실제 개그맨 전윤성 님. 실제 달새는 있는 새고요. 음. 있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달 약간 달에 새가 사나요? 달의 새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문버드가 실제로 존재하는 새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 지구에 사는 새 네. 중에 문버드가 네네네네. 달새가 네네네. 있어요? 네네네네네. 오. 저희가 이미지 그래서 검색하면 달새가 나옵니까? 네네네. 나옵니다. 네. 오. 네. 아재 개그 보면 아, 예 제가 분명한 뭐 아재 중에서도 시니어 아재입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달세, 예 달세요. 현생에서 지금 달세는 사실 그리고 예. 또 예 말씀하십시오. 다, 예. 다른 의미도 약간 예. 있는 게 달세가 사실 달세는 달만 보면 산다, 달만 생각한다의 장소가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프로포즈한 장소이기도 해서 인사동 거기가요? 계속 쭉 사용하고 있는. 네네네. 오. 그런 의미가 또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저한테 많이 있는 장소이면서 그거를 따서 이제 만든 게 달세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달세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월세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수익화 이쪽에서 제가 많이 강의를 하다 예예. 보면은 달세, 월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깊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의문적으로는 또 그렇게 달새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달새는 네. 달만 생각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네. 아내의 닉네임은 달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아니고요. 네, 와이프 아 뭐더라? 아내만 생각 안 하는 것으로 판정. 그러니까요. 저는 달만 생각하는데 그런 닉네임이 예. 붙어서 사실은 제가 SNS 활동을 하면서 이게 약간 제가 하는 SNS 활동하고는 맞지 않는 아이디인데 사실 이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메인 아이디가 되겠죠. 제가 옛날부터 사용하는 아이디니까. 네. 근데 달새라는 네. 아이디가 좋은 게 제가 20네. 년 전에 서울에 네네. 막 올라왔을 때 그때 IT 네네. 업을 한번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네네. 만나신 분 중에 웹 디자이너가 계셨는데 네. 그분도 삼성 출신이셨어요. 근데 네. 지금도 20 년이 지난 지금도 안 까먹는 게 네. 도메인이 핸섬 피시예요. 잘생긴 아, 물고기.
전혀 저 맞지 않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요. 저도 지금도 약간 핸섬 PC는 그분이 쓰고 계시더라고. 아 얼마 저도 전에도 블루피그라는 것도 재밌게 봤었는데 어 아이디 중에. 블루피그.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도 이미지상으로는 탁 떠오르는 지금 어 그 유튜버 네. 중에서 업이라는 네. 분도 검정 복숭아 업이거든요. 음 복숭아가 검정 복숭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게요. 그러게 기억에 한 남는 '그래 나도 네. 색깔을 넣어야 되나? 어떻게 파랑 호몽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음 어쨌든 그래도 예. 음 닉네임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달새 님도 상당히 네. 어떤 특급감 닉네임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호몽도 괜찮죠, 호몽도. 그럼요. 호응도 괜찮습니다. 제가 도라에몽 인형을 옛날에 좋아하긴 했었는데. 하기야 도라에몽하고 네. 비슷한 어떤데 어쨌든 호 호몽은 네. 호랑이의 꿈 호몽입니다, 여러분. 아 네네. 기원온미 님 "주님 한 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얼른 이해는 안 되는데. 예. 저는 번호번호 좋아해요. 예. 요미고리 문자님 오셨네. 번호. 예. 예. 월세님 가만히 있어 네. 비마님 뒤로 아 또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체크님 오셨고 그다음에 체크님도 다솜님, 오셨네요. 네. 브로흐레님, 예, 요리고미 문자님, 루나님, 예, 19 분이 같이 계십니다. 체크님도 오늘은 요즘에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오늘은 IT 크리에이터 달세님하고 같이 호몽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요즘에 체크님이랑 가끔씩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 잠깐 그런 말씀드리려고 네, 음. 체크님하고 많이 얘기하죠. 체크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음. 아무튼 뭔가 연애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체크님이 과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머라는 현생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좀 뭐 네.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의 프로그래머신지는 소개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 프로그래머로 회사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한 5년은 약간 약간 저희 프로그래머 언어로 따지면 약간 밑에 단인 커널이라든가 미드웨어 그런 쪽을 했었고요. 예. 지금은 5년이 지나고 다시 또 5년 동안 약간 상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좀 프로그램 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웹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분야는 현재 지금 분야는 홈 IoT 쪽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 IoT 쪽에 지식이 남들보다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블로그 활동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IT 쪽 관련된 투잡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도 내려가 버렸죠. 지금 스크린에는 자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스크린에 그대로 남아 있긴 남아 있는데. 합니다. 이거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예예예.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예. 네, 네.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하는 게 프로그래머다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넣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현재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HTML 이런 건 더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웹앱을 만들고 있죠. 예. 지금 현재 JS 순수 바닐라 JS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네. 현업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사진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는 그냥 구글에서 제가 네네. 이미지나 이런 게 라이센스 걸려 있을까 봐 그냥 그 관련된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음. 이게 음, 현업과 관련되는 언어가 있을 테고 또 이제 네. 미드업이라든지 평소 때 블로그 하시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고런 쪽에 그 관련된 내가 좀 얘기 구별해 가지고 음, 지금 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따지면은 쉽게 말하면 HTML 이런 쪽에
언어를 다루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파이썬이라는 것을 이제 집에 와서는 아예 회사와는 다르게 파이썬이라는 것을 따로 제 개인적으로 궁금도 하고 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발을 이제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파이썬이 그러시군. 장단점이 있어서요. 그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파이썬을 음, 조금 요즘 와서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이것을 데일리로 이렇게 생활화를 해야지 본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좀 될 것 같은데 자꾸 중간에 끊겨요.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익숙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혹시 저 외에도 파이썬에 혹은 파이썬 말고도 자바나 다른 어떤 언어의 프로그래머들 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은 조금 쉽게 프로그래머 뭐 프로가 아니더라도 생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게 되는지 좀 한번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팁을 좀 어, 주시죠. 노하우, 노하우가 아니라 저의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파이썬을 정확히 시작한 것, 그러니까 파이썬 플러스 사실은 크롤링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크롤링은 이제 네네. 웹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이제 아기가 다녔을 때 거기가 다음 카페에다가 사진을 올려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진을 다운로드를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카페의 성격상.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한 번에 이미지를 이제 몇백 장 되는 것을 다운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크롤링이라는 이제 베이스 기법이 있고 그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좀 편하게 일반인들이 접근하려면 파이썬을 써야 된다 해서 파이썬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때 사실 크롤링도 그때 처음 접했고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처음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어, 이 필요에 의해서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꼭 필요한 것을 이제 보통 언어를 이제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기본 문법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아주 기초적인 기본 문법을 시작하고 빨리 그냥 바로 생활 코딩, 즉 자기가 필요한 어떤 주제를 잡고 간단하게나마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사는 좀 달라요. 좀 다른데 네. 회사는 어쨌든간 큰 주제를 주어지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코딩을 하니까 다른데 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일단 개인 주제를 하나 잡으시고 그거를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노하우 예. 아닌 노하우네요. 네, 저도 뭐 하는 분야가 머신 비전이라서 어쨌든 네, 머신 비전 관련되는 코드를 챗GPT에서 네.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좀 테스트해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음, 지금 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익숙한 어떤 그런 맞아요. 분야니까. 네, 네. 체크 님도 사용해 볼 만한 분야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머신 비전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조금 음. 취미로 어떤 분야를 할까 조금 약간 아직은 고민 중인데 그 호먹님도 지금 미드전이나 이런 쪽 네네. 이렇게 돌려보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그런 매우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죠. 미드전이나 네네네. 이런 것도. 예. 어, 그렇죠. 네, 오늘도 아까 우리 호명방에 올라왔던 게 에스크업이라는 그 네, 네, 예 네, ASK업이라고 하는 네, 네, 체크님 뭐 맞아요. 혹시 타이핑 되시면 쳐 주십시오. 근데 고 부분이 저는 또 뭐든지 새로운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테스트하거든요. 그래서 네. 카톡에서 채널 추가만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챗GPT 음, 기능을 바로 쓸 수 있어 가지고 네. 직관적으로 사용해 보시는데 그 사진 파일을 올려 가지고 OCR로 네. 이렇게 문자 판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음, 쪼끔 단순 OCR이 단순 직역도 되지만은 내용을 다듬더라고요. 책을 내가 음, 한글 책을 하나 찍어 가지고 쓴 게 있는데 내용을 다듬어 줘요. 이렇게 네. 설명을 해 주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판독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음. 그다음에 영어 책도 처음에는 판독을 했다가 다음에 바로 그냥 그 부분의 내용을 간추려 주는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저녁에 바로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S급 오늘 15 일까지 등록을 하면은 무료로 하루에 이렇게 이 100 가지 100개 정도를 계속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무료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되는데 물론 뭐 맛배기 보여주고 어느 순간 되면 유료화시키겠지만 그때까지 예 질문을 그러니까 좀 즐겨 보시는 것도 챗GPT라는 인공지능 기능에 좀 접근하는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좀 잠시 안내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 만들어 볼까요? 예. 그렇죠. 뭐 예. 달세님 같은 경우는 또 만들어도 되는 입장이고. 자 크롤링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맞습니다. 저한테 준 크롤링. 질문지에 스크래핑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네. 사실은 이 크롤링이라 했을 때 옛날에 쪼끔 그 뭐라 나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를 왕창 긁어 와 가지고 맞습니다. 카피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봐 가지고 네네. 이것도 그 약간 해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 좋은 네. 의미로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달세님이 이래 크롤링 강조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꼭 네네. 그런 의미에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크롤링 용어는 크롤링이라는 용어랑 스크래핑이라는 용어가 같이 혼재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보통 그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롤링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스크래핑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한때 그 크롤링 때문에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싹 긁어오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게 10년 전에 그 10년 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 10년 전에 어, 모 홈페이지에서 다른 홈페이지 걸 싹 다 긁어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고 법적인 문제로 한 10년 동안 하다가 상대편이 아니라 본인 소송건 쪽이 이기긴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정의는 사실은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 봇이나 네이버 검색 봇이나 뭐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에서도 크롤링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크롤링을 네네네. 해야지 그 사이트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사이트의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한테 검색했을 때 그 그렇죠. 정보를 주는 검색이 거거든요. 결과가 내려면 네. 크롤링 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크롤링이 결코 크롤링이라는 게 이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범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롤링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크롤링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어, 구분점은 일단 그 상대방 크롤링을 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가 정답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음. 그 서버에 부하를 주게 되면은 그 크롤링은 좀 안 좋은 크롤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서버가 요즘 용량이 많거나 이래서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면 되고요. 하면 되고 그리고 그 크롤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서 수익화를 하시면은 수익화에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수익화를 내시면 안 되는 게 크롤링 약간 정의거든요. 네. 정의인데 그 기준점은 이제 여러분들 기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기업 대 기업으로 그거를 크롤링 한다거나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돌리셔도 아마 서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크롤링하고 스크래핑이 좀 다른 단어일 거라 생각했는데 스크래핑도 거의 같은 범주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예. 다음 장 한번 좀 넘겨봐 주실래요? 사진. 예. 다음 장이 네.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홈 IoT. 그래서 홈 IoT 쪽에 기기 제어라든가 디바이스 컨트롤이나 서비스 플러그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플러그인 따위서 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에 관심도 있어서 집 내부를 IoT 이렇게 환경으로 꾸민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 있고 제 블로그에도 아마 그런 글들이 몇 개 올라온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스마트홈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된 게 약간 에너지 쪽 관련된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는 뭐 이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네, 제가 여기, 작년 네, 네네. 이맘때쯤 한참 이렇게 미드업을 했던 게 네. 스마트 홈 관련되는 네, 미드업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달스님하고도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 네, 워낙 맞아요. 전문가시니까 실제 어 비밀이 아니라면은 집에 직접 이렇게 스마트 홈을 실 스스로가 구축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지네요. 네. 디바이스 개수로 따지면 한 30개 될걸요? 네네네네. 30개 되고 보통 뭐 근데 사실 제가 이사 온 곳이 그렇게 막 이렇게 스마트한 환경을 꾸미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디폴트로 들어가 기본적으로 다 스마트 있잖아요. 홈 체제로 다 돼 근데 있죠. 예예.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 그래요? 이제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바꾸고 예.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다 바꿔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요즘에는 워낙 디바이스들이 다 잘 나와 있기 지금 흡으로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쓰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뭐 스마트 스마트 홈용. 띵스도 아 있고요. 예. 어, 한 두세 개 되는 것 같아요. 아 허브는 두세 개 되고요. 그게 사실 그게 하나에서 다 컨트롤이 되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호환이 다 안 맞고 있어요. 자기네들 거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제가 예, 작년 초에 스마트 홈 관련되는 미드업을 네,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뉴스 네, 검색해 보는데 작년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작년 네, 가을부터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가 아까 스마트 싱즈 그쪽에서 이렇게 좀 강화돼 가지고 거의 네, 천하통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됐는데 네. 제가 잠시 지금은 그쪽 관련되는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음, 어떤가요? 지금 아직도 염원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지금도 잡히는가요? 지금도 각자 표준을 만들어서 각자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요. 네. 뭐 그래서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구글은 네, 구글대로 맞습니다.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통합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 간 어디 하나로 통합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어쨌든 간 어쨌든 간 거기 소속이 안 되면 자기 서비스들 할 수 없을 상태가 되도록 한 곳에서 이게 다 점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점유가 되면 네. 아마 그쪽에 다 붙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표준을 만들어서 커먼하게 다 개발이 되든가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가 발전하게 된 어떤 그런 분야도 3D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만료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음, 실제 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많은 것이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는데 스마트 음, 홈 분야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발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표준화가 돼 가지고 네. 이렇게 중복 개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 좀 어, 제가 제가 스마트 홈은 되게 제가 약간 우스운 저기가 있어요. 약간 제가 어 2000, 2000, 2008년도에 이제 석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네네네. 사실은 주제가 그때는 홈 네트워크라고 불렸었죠. 네네네. 그때도 홈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을 하고 있네요. 약간 약간 희한해요, 그게. 네, 예예예. 그래요. 자 다음 아직까지. 사진 한번 좀 네. 넘겨 봐 주십시오. 예. 다음 사진도 빨리 넘어가면 안 될까요? 예예. 빨리 넘어가 줘도 돼 아, 무슨 사진인지 예측이 됩니다. 예예. 제 사진이 있어서. 네. 아니 뭐 아무리 블러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는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이슬란드에서 예. 얼음 먹는 장면이거든요. 아 이게 그래 술 먹는 장면이 아니라 얼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 얼음을. 나는 처음에 뭐 잔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네, 잔이 맞아요. 뭉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기서 잔을 이렇게 줘서요. 예. 거기다 이제 얼음을 깨가지고서 예. 얼음을 넣어서 먹는데 제가 이제 대외적인 프로필 사진에 약간씩 보여줄 때는 이걸 사용하면 아, 아니 다솜님이 그래서 웃으시는데요. 얼굴만 블러 처리한 게 아니고 그것까지 네. 잔까지 블러 처리했나 이렇게 네. 나는 오해를 했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아이 이제 약간 뭐 뒤에 보신 게 얼음이잖아요. 뒤에 보면 네. 약간 화질이 그 안 좋은 걸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얼음 맛은 괜찮던가요? 물맛입니다. 물맛. 추웠습니다. 저 예. 추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추웠어요. 네. 몇 월 달에 가셨는데 그때 간 데가? 사실 그게 월 2월 달에 갔나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루 뭐 1 그게 년 내내 추운 그게 1년 내내 곳이니까요. 추운 곳이긴 한데 특히 네. 2 겨울엔 월 더 추울 달에 거예요. 갔나? 2월 6월 달에 달에? 갔나 그랬을 거예요. 어. 2월 달에 갔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군요. 그때 첫째 태어나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긴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갔다 왔거든요. 어. 저도 네. 쪼끔 추운 나라 쪽으로 이렇게 아 유럽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그런 걸 경험해 보고도 싶은데 아 예 추워요, 추워. 진짜 이제 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운 게 좀 네. 싫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오로라는 못 봤습니다, 제가 또. 아 그렇네요. 네. 오로라를 못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좀 가 볼까 생각합니다. 그 직접 보신 분들 표현에 의하면은 제 친구는 네. 본 친구가 부산에 있는 친구가 한번 본 친구였는데 네. 아 정말 이거 뭐 그 말로 설명을 할 영상으로 담을 수도 없고 그 네. 직접 가서 봐야 된다는데 그러게요 그쵸. 참. 근데 희한하긴 희한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좀 너무 추웠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지금 재밌었던 기억이 유튜브 네. 화면인가요? 아니면 블로그 화면인가요? 이게 제가 메인 블로그고요. 이게 예. 한 하루 1만 뷰 나왔던 그 블로그고 제 메인 블로그였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는 글을 많이 작성은 안 하는데요. 이제 이 블로그 통해서 제가 인제 이 SNS 쪽이나 이게 사실 10 년도 더 된 블로그인데 그 10년 전에도 사실은 인기가 꽤 있던 블로그였는데 중간에 한번 쭉 안 하다가 한 2-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다시 블로그를 다시 해 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이어져서 인제 막 그 SK 인플루언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메인 블로그입니다. 메인 블로그. 근데 저도 이걸 봤는데 뭐 네. 카테고리 관심사가 뭐 한두 분야가 아니에요. 아 그 그래서 네 물론 옛날 오랜 세월을 겪어오면서 네. 그렇게 만들어진 탓도 있겠지만은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은. 예. 맞아요, 맞아요. 책을 써도 근데 몇 권이나 썼어야 될 바 분이신데. 예. 자료가 옛날 자료라서 근데 하여튼간 네 이 그렇죠. 음 그래도 하여튼 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되게 소중한 블로그고 네이버 블로그부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수익이 좀 네. 발생하는 블로그가 아닌가요? 수익은 예전에는 수익이 나왔었죠. 네네. 나왔고 그게 보통은 체험단 통해서 체험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밑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리뷰? 모니터나 이런 것들 네. 네. 리뷰로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음. 거죠. 네. 지금은 리뷰 왜 안 하세요? 지금은 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는 블로그 할 때 당시에는 이제 리뷰하거나 이제 글을 써서 뭐 이런 게 이제 재밌었어요. 좀 네네. 재밌게는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리뷰 같은 걸. 예. 그래서 거의 가전제품이라 이런 게 모니터라든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 다가 아마 그때 리뷰 때 해서 얻게 되지 않았나? 예예. 얻게 됐을걸요.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 SNS 세상이라는 게 더 재밌는 것들이 더 많아서 이제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이 블로그가 하루에 10,000명이 넘었었는데 그 10,000명 넘던 블로그 한 번 저품이 왔었어요. 음. 이 저품을 하나의 그 키워드를 잘못 써서 저품이 왔다가 그 저품 오면서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 말고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티스토리나 이런 쪽도 바라보고 또 이런 음. SNS 다른 쪽도 바라보게 돼서 그때가 딱 계기가 되었죠. 그게 그러시구나. 저품이 오히려 네. 오히려 그렇게 블로그 활동의 기본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다양한 티스토리다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다 할 수 네. 있는 어떤 거 맨날 '아 이 양반은 도대체 언제 잠을 주무시나.' 할 정도로 항상 그게 수수께끼였어요.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그러니까 잡니다.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거의 2시 네. 돼 가지고 자고 또 출근하시는 네. 여러분들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파워 블로거도 되고 전문 IT 정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어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11시나 뭐 12시 정도에 인제 육아 퇴근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새벽까지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그렇게 되게끔 하는 근본적인 저기는 이게 재밌으면은 하게 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절실해야 하시는 게. 되거든요. 분명히 네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좀 피곤할 건데 또 네. 애들하고 놀아 준다는 맞아요. 자체고 애들은 즐거울 맞아요. 수 있어도 아빠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즐거운
시간만은 아닐 건데 그 네네. 피곤함을 딛고도 뭔가 희열을 느끼고 열정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일이니까 하는 네. 건데 왜냐면 누가 맞습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의무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예. 맞아요. 음. 근데 아이들하고 이건 노는 이야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로 애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어 사실은 정말 다 이제 남들이 하는 만큼 다 똑같이 하긴 하는데 제가 구상한 건 있거든요. 네. 계획한 거는. 예예예. 사실은 제가 프로그래머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약간 그런 쪽의 마인드,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이런 쪽 프로그램 언어 쪽 음. 블록 코딩이라는 음음. 스크래치 코딩 예예. 이런 쪽으로 해주려고 해서 음. 사실 블로그도 그런 블로그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있고, 약간 제 지금 PC 옆에 보면 아두이노 보드 막 이런 것들도 음. 있고, 예, 그런 보드 통해서 애들 간단히 풍차 돌아가기 이런 것들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큰애가 스크래치를 이해하는 나이인가요? 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이는 7살인데, 예. 7살이긴 한데, 그걸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지금 참고로 그 네. 양반하고 연락한 지가 제가 좀 한참 됐는데 부산 쪽에 제 원래 네. 머신 비전 할 때 같이 출발했던 프로그래머가 네. 계신데 그 네. 양반이 특허를 낸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음. 말해서 스크래치의 하드웨어 음. 버전이에요. 레고처럼 음. 블록을 하면은 그게 음. 프로그래밍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요런 것을 특허를 냈는데 음. 실제 제품화 되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음. 치 어쨌든 달세 님도 "4 살짜리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뭔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예. 사실 약간 놀이식으로 그렇죠. 가야 놀이가 되긴 돼야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해서 판다는 개념보다는 음. 저는 그냥 애들 그게 하나의 그냥 아빠가 해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을 것 음. 같아서 그런 쪽으로 놀아주려고 계획이고, 남들하고 지금은 똑같은 상태로 다른 그냥 일반 아빠입니다. 네. 저는 90 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좀 일찍 업그레이드를 음. 하면서 그 노트북을 4 살짜리 딸한테 음. 아들한테 줬어요. 음. 큰딸이 4 살일 아니다. 딸이 6 살 아들이 4 살일 때 줬구나. 근데 거의 네네네. 누나는 안 가지고 놀고 아들이 갖고 놀던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게임만 잔뜩 깔아 줬어요. 아, 그 진짜요? 예. 그래 놓고 마음껏 무한정 하루 종일해도 좋으니까 해라. 음. 제 음. 목표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게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이었어요. 진짜 음. 무식했는데 근데 그게 성공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예. 그래서 일찌감치 어. 게임을 하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갔을 때는 무조건 1 등이고 지기반에서는 아. 한참 스타크래프트다 이런데 나중에 정작 그것을 할 때 쪼끔은 이렇게 뭐라 하나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도 조기 교육 효과가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런 효과가 있더라. 참고하십시오. 사실은 그 그게 조이라고 해도 사실 관심 없으면 사실 게임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근데 좀 하지만. 요즘은 노트북이 아니고 네. 이제 네. 태블릿을 가지고 제 어린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이렇게 틀어 맞아요. 주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음. 달세님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저는 긍정적인데요. 음. 네. 그분이 긍정적이 아니시라서. 네. 제 와이프가 약간 긍정적이 아니라서. 튕기셨나요? 아니요. 제가 아, 잠시 물 한 예. 모금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가요?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같이 잘 소통을 해 예. 가지고 따라가는 게 좋은 서로 것 갈등 같기도 하고. 없는 네.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잘 네.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네네네. 참 네. 지금 돌아 계신 걸로 추정되는데 나야오 님하고도 아까 낮에 통화하면서 어떻게 아, 네. 자식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시키는 게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애를 내가 교육시키는 건 한 명 혹은 두 명한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음.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애들을 자꾸 시키게 되죠. 모든 게 음. 처음이니까. 거기에 뭐 음.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뭐 음.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한번 제일 넘겨 중요한 볼까요? 거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 대화가 네. 애들하고의 네. 대화가 정말 네. 힘들어요. 저도 그랬지만은.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도 제가 달세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자녀와의 대화의 노하우, 자녀를 직장 상사처럼 대하라. 네. 아 진짜요? 이게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네. 사실은 카톡으로 우리 호연지제가 제 가족 이름이에요. 제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이용호, 김도연, 이지은, 이익재 한자씩 묶어서 제 회사 이름을 짓고 아 소통방 이름으로 그래서 예. 그렇군요. 호연지제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만큼 아.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조금 강조를 하는 편인데 어 아. 딸이나 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게 벽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음. 때 음. 학업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었고 그래서 그 음. 끝난 이후로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뭔가를 해 보려 했는데 이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성인이 돼 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즐겨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음. 대화한다는 게 힘들어서 음. 그때 음. 생각해낸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친구가 되고 싶으면은 그 20살 20년 동안은 제가 이런 과격한 표현인데 식민지 생활을 한 사람한테 갑자기 니하고 내하고 인제 해방시켜 줄 테니까 친구 되자 이러면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직장 상사 대하듯이 어렵게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한마디 뱉을 때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다듬어 음. 가지고 이 한마디 한마디를 전달하는 노력이 부모한테서 있어야지 자식이 좀 음. 다가온다. 그래서 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런 만큼 노력을 하면은 결국은 지금 뭐 현재 버전 저희 애가 33, 31 인데 어쨌든 너무너무 잘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가 어. 형성되어 있으니까 믿으시고 직장 어린아이를 그렇다고 과잉 보호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직장 네. 상사처럼 대하라. 좀 약간 밑도 끝도 네.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또 시간을 가져보죠. 그런 얘기를 네네. 길어질 것 같아요. 더 예. 많이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예예. 얘기. 나중에 한번 또 그런 이야기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음. 실제 현생에서도 제가 지금 그쪽 근처를 찾아가 가지고 한번 길게 이야기 나눌 계획인데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 네 다음 네. 다음 장 한번 좀 넘겨 주십시오. 예. 다음 장이 뭐였나? 블로그 이야기했고 블로그 이야기고요. 이거 잠깐 이게 사실은 제 챗GPT API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예. 이 장은 챗GPT API 때문에 만든 장은 아니긴 해요. 예 예.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디지털 정보 크리에이터 달쌤입니다로 예전 한 1년 전부터 이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이 블로그들 제가 쓰는 블로그의 내용들이 다 어떤 IT 쪽의 뭐 이슈라든가 이슈인 뉴스가 아니라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쓴다든가 어떤 일반인들이 IT에 대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쪽으로 계속 어, 정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앞에 써놨다. 저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정보 크리에이터 달셉니다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예. 장은 마련한 거고요. 챗GPT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 드리고 지나갈게요. 예.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님 들어오셨고요. 눈부신 토마토 님, 루트 님, 달걀 마늘 님, 스트롱 걸 님, 루시아 님, 힐링 조이 님, 좋은 하루 님, 소유 비마 님, 키라히라 님, 다솜 님, 스폰지밥 님, 나야오 님 그다음에 앞에 분들은 다 읽어 드렸죠. 드로흐렛 님까지. 예예. 이렇게 29 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 오늘의 초대 손님은 IT 정보 크리에이터 달세 님이십니다. 실제 반갑습니다. 현생에서도 프로그래머를 하시고 미덥도 관련되는 웹 크롤링 같은 그다음에 뭐 한 쪼끔만 투자해 가지고 월 100만 원 벌기 이런 거 네, 좀 이따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 하고 계시는 네네. 분입니다. 예. 네. 야 이야기 이어가시 주시죠. 예.
네. 요거는 그냥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그냥 뽑으려고 이렇게 페이지를 나온 거고요. 챗 GPT는 잠깐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그리고 그 다른 블로그 사실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화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뼛속까지 블로거고요. 블로그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글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나 여러 가지 곳에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페이지로 갑자기 나오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SK에서 하는 이프렌드 그 것을 지원을 하게 돼서 이 다른 분들 즉 이 활동하시는 이프렌즈 분들을 만나게 돼서 오히려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방향들도 생기고 했었던 계기가 된 게 이프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드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드업의 주제를 찾아야 됐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블로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프렌즈 주제가 이제 블로그 관련된 왜냐하면 블로그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네네. 블로그 관련된 주제를 하다가 이제 주제거리가 없어지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리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교육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활용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SNS와 연계된 것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 게 아마 그 계기가 된 게 이 SK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해서 중간에 제가 끼워 넣은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브랜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계기로 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조금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 브랜드를. 네. 네. 다시님 그런 이 브랜드를 7기에서 떨어뜨려 네. 버린 이 SKT 참 원망스럽네요. 어, 어쨌든 근데 음, 계속 네. 미드업은 하실 건가요? 금요일마다? 미덥은 사실 미덥 그 이프렌드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데 네네. 사실 제가 이프렌드 그 약간 단점이 뭐냐면은 그 PC 버전이 그렇죠. 없잖아요. 사실 전달력이 좀 제가 예. 예, 가리키는 내용이 PC 버전으로 있으면은 더 좋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 그 다른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줌은 아니고요. 줌은 아니고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참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제공을 하려면 이프렌즈가 아닌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몇 번은 그렇게 이프렌즈 내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보통 줌이 네. 일반적인데 뭐 저도 좀 네. 참조를 하게 다른 플랫폼이라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지금 거죠? 네이버 웨일을 아.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줌을 처음에 사용하다가 네네. 줌이 이제 학교 거 라이센스 사용하다가 그거 안 돼서 다시 이제 웨일로 바꿔서 웨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음. 웨일은 유료 아닌가요? 웨일은 유료 아닙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음. 자유자재로 사용이 가능해서 그걸로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들이 지금 예, 현재에서 빨리 PC 버전을 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렌즈들은 모르겠지만은 베타 버전을 쓰고 있는 이 프렌즈는 모르겠지만 일반 네, 유저들한테는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그렇죠. 한계는 있겠죠. 예. 음, 음. 근데 어쨌든 뭐 네이버 웨일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근데 뭐 잠깐 소통방 아니 소통방이랄까? 엔잡너 그 방에 계신 그 그것도 홍보 아닌 홍보도 좀 해 주시죠. 어차피 뭐 예. 뒤에 있긴 있습니다. 예예. 지금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에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메타버스에서 뭐 영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관련된 영화 이런 것들도 소개한 적도 있고 블로그 관련된 소개한 적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내가 진짜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 제가 좀 더 관심 있고 이제 회사에서 하지 않는 내용, 회사에서와 동떨어진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부터 관심 있게 본 크롤링하고 그다음에 크롤링 사용한 파이썬 관련돼서 이 브랜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을 아주 베이직한 거를 교육만 하다 보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네네. 끝나서
일반 분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은 있으나 그냥 기본 문법만 해서는 그것을 더 플러스하는 그게 부흥시키는 그런 게 없겠다 싶어서 수익화 물론 투잡으로 수익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유튜브나 이런 많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팠어요.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서 재테크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그래서 팠습니다. 파고 난 후에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서의 그 프로그램 언어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또는 그 주제로 해서 어, 일반인 분들한테 주제를 던져주면서 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수익화 구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음. 티스토리의 자동 발행이나 워드프레스의 어떤 그 포스팅, 자동 포스팅, 그다음에 카카오 뷰 같은 경우에도 자동 포스팅 되는 거, 그다음에 파이썬 뭐 스케줄러 하는 법, 어피움 모바일에서의 자동화, 트윗하는 자동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저는 그 네, 300명 있는 방에서 그 오고 네, 가는 내용들이 제가 뭐 실력 있는 그 어떤 네,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해 가지고 많은 내용이 제가 잘 모르는 맞아요. 내용들이 왔다 갔다 네,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니까 주마간상격으로 막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그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네. 그 달새님께서 외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뭐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어, 수익을 원래 잘 가져가시는 분들이 네. 더 잘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 그다음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네네네. 사실은 프로그램 그 방에서는 그 방이 사실 이 방인데 제가 네네네. 운영하는 방들이 이건데 엔잡러 시대의 슬기로운 모임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배우시겠다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익화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파트너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베이스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배우면서 또 자동화까지 더 얹혀서 이렇게 배우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케팅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마케팅 개발을 하지만 그 이론 쪽이나 이런 것들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한테 노하우도 전수받고 그다음에 저희도 프로그램도 같이 짜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일반 분들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수익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뭐 파이썬에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도 아까 크롤링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예전에 벌써 한 20년 15년 그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때조차도 이렇게 카페 게시판에 글을 자동으로 올리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사실 써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글을 올리고 하는 게 꼭 그러니까 네이버, 네, 카카오 이런 쪽에서 창과 네. 방패처럼 뚫으면은 막고 맞습니다. 뚫으면 막고 맞습니다. 계속 네, 그런 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계속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근데 그 막 자동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트래픽을 발생해서 뭐 자동으로 글쓰자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권장하는 바는 제가 어차피 블로거쟁이기 때문에 네네네. 수동으로 쓰시는 걸 권장드리지만 네. 수동에 있어서의 어떤 반복적인 일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 제 블로그에 뭐 분양 정보를 섹션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런 분양 정보들은
그 분양 정보 받아올 수 있는 API 사용해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거를 검색해서 또는 거기서 조회해 가지고서 정보를 가져다 쓰는 것보다 자동화가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은 네. 나름대로 상세하게 한번 네. 본 적이 네. 있습니다. 예예.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응용을 하신다고 이런데 자동이 꼭 그 정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네네. 분들은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익화나 자동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게 좀 그러면은 안 아무튼 된다는 뭐 걸 좀 말씀드리죠. 일장일단이 네.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네네. 지극 네. PD님 오셨고 텐션 높은 친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게스트 달세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달세님은 IT 정보 크리에이터고 블로그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 IT 관련되는 정보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고, 실제 한 300명이 넘는 실제 엔잡는 방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다음 또 장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네. 주실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거. 요즘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면서 다른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네네. 챗GPT는 이제 아시겠지만 어, 여러 응용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자동화 쪽에 좀 응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보를 사실 가져오는데 저희가 검색해서 가져오는 게 있는데 이 챗GPT가 성능이 좀 좋아가지고서 그런 검색에서 잘못된 정보를 빼고 나머지 그 정보를 가져와서 포스팅이나 다른 쪽에 응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챗GPT API 사용을 해서 포스팅 내지는 다른 응용 분야에 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챗GPT는. 네. 예. 지금 챗GPT API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뭐 어느 네. 정도 개념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음, 뭐 28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챗GPT API는 또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챗GPT하고 챗GPT API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로서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그 웹상에서 보이는 챗 GPT는 웹에서 그냥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좋게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시죠. 프롬프트라는 용어로 보통 사용하는데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받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챗GPT에서 그거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API라는 것을 통해서 API라는 인터페이스 통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하거든요. 간단히 API를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다 하면은 기상청에서 오늘의 날씨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의 데이터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려줄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하면은 그 준비된 그 자료를 API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정보를 나타내는 곳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API라고 보시면 되고, 챗 GPT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분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기 쉽게끔 API를 제공하고 그 API를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프롬프트에서 리퀘스트 날리면 리스폰스 받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른 응용 분야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PI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어렵네요. 예예. 네. 참고로 아까 그 오늘 카톡에서 열린 그 애스크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음, 결국에는 API를 통해서 카톡으로 가져온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 그냥 예상해 보면 카카오톡에도 API가 따로 있고요. 네네네. 카카오톡 API와 챗GPT API를 사용을 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현재 이 API가 기업용 버전도 따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하긴 하면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일반 사용자분들한테 API를 열어놨는데 그게 워낙 그 나쁜 쪽으로 많이 쓰여서 네네. 네이버에서는 API를 웬만하면 일반인분들한테 제공 안 하고 파트너사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 레벨이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챗GPT 뭐 경우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기를 위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음, 이렇게 AP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또 네, 비즈니스용이 있어야 될 네, 것으로 추정이 돼서 네,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챗GPT 기술을 이용해서 특히 챗GPT API 기술을 통해서 네. 많은 인공지능 관련되는 앱들이 이제 막 우죽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달선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질 거고요. 예. 지금 음, 그걸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좋겠죠. 네. 먼저 선점을 해야죠. 예. 근데 선점은 생산자적인 측면이고 소비자의 네. 관점에서 이게 도대체 옥석을 어떻게 가리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맞아요. 그거를 옥석은 사람들이 가려주지 않을까요? 사람들 유튜브 거니까 유 사람들이 쓰다 유튜브가 보니까 가르쳐 쓰다 줄라? 보면 사람들이 아마 그거를 가려주겠죠. 예예예. 어, 진짜 뭐 저번에 통화할 때도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은 네. 요즘의 일주일은 과거에 한 달 정도의 정보량이 막 쏟아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요새 좀 과부하 상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고. 예예. 음, 그래서 차라리 그 "무식 이상팔자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음. 또 제 사촌하고 같이 카톡을 하는데 그래 그런 그 파워 인플루언서 그래 인공지능 다 좋은데 "그렇게 알아가 좋은 게 뭐지?" 이러는데 딱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달선이 뭐라고 대답을 알아서 해 줘야 돼? 알아서 좋은 것은 음, 뭘까요? 어, 수익면이 좋아지나요? 그러니까요. 그 일반 뭐 달새님 레벨에 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될 수 네,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수익 단순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게으른 게으른 그럴 수도 사람들한테는 있겠네요. 피로도만 높아지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럴 수도 하고. 있겠네요. 그럴 예예.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어하는 분, 음. 알아가는 것을 재밌어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하겠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음. 근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들어온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저하고 같이 자주 대화하는 브릭스님 같은 경우에도 레고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백그라운드 그림들을 예전에 일일이 음, 포토샵에서 다 그리던 것을 제가 그때 음, 미드저니를 한번 이렇게 네, 가지고 맞아요. 소개를 해 드렸더만 그 뒤로는 네, 아주 또 그 브릭스님이 미드저니를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네, 사실은 아티스트가 어차피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네, 연필로 그림 그리는 거 아니지 않냐. 어차피 포토샵도 디지털 작업인데 네. 그런 부분에 소스를 어떻게 텍스트를 잘 잡아 넣고 또 리소스를 어떻게 잘 잡아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작품이 나오는 건데 그걸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또 이 아티스트는 약간 고집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 위험해요, 정말. 저 다음 장이 사실은 네네네. 제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분이 챗 GPT 이전에 이미 네네네.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미드저니라 하고 하는 거하고 여러 음. 가지 이쪽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던 와중에 챗 GPT가 나오게 됐는데, 이 미드저니 AI 아트 부분이 너무 발전을 한 거 있죠. 그래서 네네네네. 이쪽에 관련된 역시 마찬가지로 API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컨트롤하면 더 세부적인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쪽으로도 그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는 쪽으로 저는 하고 있지만 음. 일반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미드전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뭐가 될까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른 기회가 생기나? 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발전은 돼 있더라고요. 예. 요가 파이어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단순 반복 그렇죠. 달새님도 이야기하셨어요.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는 가장 큰 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 제일 위에 왼쪽 위에가 제 책에도 이제 네. 넣었는데 이게 제일 음. 유명한 네. 미드저니의 대표작이죠. 스페이스 오페라 네네네. 극장이라는 건데 네. 네. 어쨌든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이렇게 전시회에 출품을 했는데 이게 1 등상을 받아 버려 가지고 그쵸, 그쵸, 아티 그쵸. 네. 아티스트가 나중에는 인제 뭐 음. 공개를 해 가 "이게 미드저니 인공지능에서 그렸다." 이렇게 하면서 인제 음. 수상은 음. 취소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로 음. 인해서 더 유명해져 버린 그런 맞아요. 작품과 작가가 돼 버렸는데 미드저니가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는 달리도 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그다음에 네. 미드저니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세 개 중에서는 미드저니가 가장 강력한 툴로 보이는데 달스 달사님은 어떠세요? 경험을 해 보셨는지. 네. 어, 미드저니가 일반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프로그램으로 따지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더 낫고요. 네네네.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오픈 소스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프로그래머들이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음. 하시는 분들이 이 접근하시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더 나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더 낫다고 생각이 아 듭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아직 그 것들도 되게 스테이블 많이 디퓨전은 있거든요. 많은 네. 경험을 못 했는데 음, 스테일 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어떤 그런 네, 서비스는 프로그램은 네, 네, 독일 뮌헨에서 그 음, 음, 만들어진 어떤 쪽인데 음, 상당히 퀄리티도 좋고 저도 음, 단순하게 몇 번 해 봤는데 반응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뭐 그림이 주 이슈가 아니니까 저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수박 그달기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남한테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리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관심 있어 가지고 맨날 파고 있으면 저는 사업을 못 하니까 네.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미드저니는 어, 제가 책을 내면서 '아 일러스트로 한번 그림을 그려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 동안 써서 미드저니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써보셨다는 건 대단하세요. 예. 네, 어,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매번 느끼지만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에피소드가 TV를 보는데 제가 방바닥 TV라는 그 캠핑 부부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유럽 여행인데 크로아티아 가 가지고 아주 음, 화려한 폭포를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그 폭포 음, 이름은 음, 모르겠습니다. 그레와이테인 음, 그게 인제 아바타에 어 음,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1을 찍으면서 그 영감을 얻은 폭포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바로 TV 화면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놓고 미드저니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약간 제가 인제 키워드를 넣기에 판타스틱도 넣고 뭐 3D도 넣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어 카메론 감독이 이런 영감을 가지고 아바타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역시 그림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그렇게 테스트하면서 그때도 같이 대단톡방에다가 보여 네, 드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예. 네.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무섭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저는 뭐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할로시네이션이라고 인제 하는 부분이 인제 인공지능에서 가장 큰 나쁜적인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 키워드로 인제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잘 활용하라고 저는 메시지를 좀 항상 던지고 네.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어요. 벌써 시간이 네, 지났는데 그러게요. 10시 다 됐네요. 지금 나머지 좀 스킵하더라도 짧게 좀 이게 끝난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일단, 예예. 예. 네.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은, 음. 저는, 디지털 정보 크리에이터로 달세고요. 지금은 현재 자동화나,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일반인 분들도 프로그램에 좀 더 다가오시게끔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주제가 지금 수익화가 됐지만 그 수익화 관련된 주제를 했어야만 했고요. 그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관심 있게끔 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좀 전향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런 수익화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여튼간 진행하면서 이 프렌즈는 어쨌든간 제가 다른 계기를 마련해 준 이렇게 한 공간이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뵙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보면 제 아이디를 가지고서 이 프렌즈 내에 돌아다니는 봇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오. 그래서 그 봇이 지나갈 때 저거는 달새님이 무슨 하셔서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봇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한 표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저도 홍보 하나 좀 하겠습니다. 뭐 제 개인 토크쇼니까 달새님을 손님으로 모셨지만은 제가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쓴 책이 드디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스크린이 그런데 제목은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 미더스 북스라는 베스트셀러 출판사를 제가 운이 좋게 계약을 하게 돼 가지고 거기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이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책은 아마 받아보시는 시점으로 한 24일 정도 이렇게 받아보시는데 요새 출판사들이 솔직히 책 출판업계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약 판매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차후에 마케팅 방향성을 이렇게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이미 사 주신 분들도 있지만은 쪼끔 저 호몽을 기억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응원하시는 측면에서 한번 기억하셔 가지고 한 권씩 구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와, 홍보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예. 네. 자 다음 초반 이미지를 다시 좀 돌려 놓고 시작할게요. 내가 여기 제일 앞장으로 아, 한번 좀 혹시 예. 네네. 제 앞장이 뭐였나요? 그냥 홍보 이미지 돌려 놓고 네. 기념샷 찍으려고 했는데 예. 혹시 어, 제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방 링크를 좀 그, 예예. 여기다 채팅창에 넣어도 될까요? 예예. 네. 당연히 넣어도 되죠. 예. 네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채팅창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네, 한 300 이상입니다. 네, 명쯤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요. 저도 그 네, 방에 들어가 네, 있는데 뭐 상당히 하이 레벨 질문도 있고 기초적인 질문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네, 그 레벨에 상관없이 달새님하고 같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엔잡러로서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예. 자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면 오늘 배경은 호몬 캠프 배경으로 찍는 것보다 그냥 제가 바꾸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다른 뭔가 에러가 생겨 바뀌지를 않는데 요 배경에서 그냥 사진 찍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죠. 예예. 나와 주실 분들 예. 나나아빠님, 비마님, 힐링조이님 동작 빠르신 분들 빨리빨리 나오시네. 예예. 음. 저희가 가운데서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서 가지고 계시면은 네, 좌우로 네, 네, 됩니다. 예. 네, 네.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어느 정도 나오셨는 것 같으네요. 예. 자 그러면은 항상 그러하듯이 하트부터 하나 둘 셋 할까요? 하나 둘 셋 하트. 예. 자 그다음에는 예 오늘 수고해 주신 달새님께 박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조금 어려웠던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달새님 운영하시는 방에 가셔서 많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달새님 최고야." 하나 둘 셋. "최고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호몬 캠프 같이 한 소감 어떠신지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고 싶은데 너무 부족한 게 없지 그렇죠. 않아 있어서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그래요. 영광이었습니다. 예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 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호몬 캠프에 모시는 분들 결코 이렇게 가볍게 모시지 않습니다. 저하고 호몬 캠프 뒤에도 오랫동안 인연을 같이 갈 사람들만 저도 선정해서 이렇게 모시는 분이니까 그 그렇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뭐 인스타를 통해서든지 카톡을 통해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같이 미리 좀 전화도 하고 카톡 해 가지고 출연 일정을 좀 잡을 테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같이 한번 그런 호몬 캠프 출연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이상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